3월 2일 일요일 주간 경기 오늘 6경기 있죠? 배구 2경기, 농구 4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간은 조금 농구가 좀 쓰나미가 좀 났죠, 그죠? 낮 경기들이 이렇게 좀 변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낮 경기들에서 변수가 좀 나왔고 어제 낮 경기 변수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LG가 져버린 건 좀 충격이긴 합니다, 그죠? 해축은 이틀 연속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두 조합 다 3배짜 축구는 웬만하면 3배 조합이 나오죠, 그죠? 기본적으로 배당이 높기 때문에 3배 배당. 저는 이제 일반승에다가 언오버 조합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거의 다 3배 조합들 다 잘 들고 왔다. 오클 오버 개푸군, 울산 역시 뭐 좋아 보이는데 잘 들어와줬고 어제 언오버도 싹 다 가져오면서 해축 아주 좋았다. 축구 아주 좋았다.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좀 띄우고 갈까요? 첫 번째 경기 SK 대 부산 KCC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부산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없죠. 그동안 우리가 역기의 장판 사람들 막 역배회 가져가고 할 때 우리가 진짜 많이 발라 먹었어요, 그죠? 저는 계속 장판 반대를 받습니다. 최준용 없을 때는, 그죠? 계속 반대 마인 반대 마인 반대 마인 이렇게 좀 봤었고 이제 많이 발라 먹었던데 일단 연패 지금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경기가 3월 13일 날 경기거든요. 음. 3월 13일 날 경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오늘 텀이 길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당연히 뭐 박을 수 있는 자원들 다 박겠죠. 다 박으면서 오늘 열심히 경기를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다음 경기가 그래도 연패 장줄을 한번 끊어볼 만한 경기거든요. 홈에서 서울 삼성을 만나기 때문에 이 연패 장줄이 이제 언제 끊어질지를 한번 보는 게 우리가 또 중요할 것 같죠. 아무튼 다음 경기가 좀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가스니까 서울 삼성, 한국가스. 그리고 이제 텀도 좀 있고. 그래서 뒤에 경기들이 연패 탈출에서 좀 유력해 보이는 경기들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다음 경기가 일정이 굉장히 널널하다. 거의 10일 정도 쉬거든요. 자, SK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모비 상대로 80대 7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이날 좀 되게 좋게 봤던 건 저는 힉스예요, 힉스. 힉스가 저는 나름대로 이 친구가 저는 괜찮은 용병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내내 이제 부상과 부진에 좀 시달렸고 또 원인 때문에 많이 나올 기회도 좀 없었고 근데 일단 뭐 몸놀림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원이랑 조금 나눠서 뛰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좀 하게 됩니다. 첫 경기 뭐 전체적으로 뭐 쏘쏘했고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스크인데 그래도 원정에서도 무난하게 좋은 경기력이 좀 나왔다. 역시 클러치의 강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줬고 네, SK 특유의 조금 마인 못하는 이런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되기는 했어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핸디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죠? 핸디가 9.5면은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마인을 좀 개운하게는 좀 잘 못하는 팀이죠. 그리고 부산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렌을 못하는 팀이고, 그래서 이게 핸디 쪽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돼요. 일반승은 어차피 의미가 없죠. 일반승은 뭐 SK가 홈에서 이기겠지. 근데 1.11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오마엔도 이거 1.37 의미가 없고. 근데 저는 뭐 9.5 정도면은 저는 KCC를 한번 볼 만한 것 같아요. 근거는 KCC가 지금 2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에서 한 경기는 그래도 슛이 좀 괜찮게 터졌거든요. 직전 경기는 이제 KT 상대로 이제 득점을 꽁꽁 묶이긴 했는데 직전 경기 손호 경기에서는 외곽 36% 득점 85점 올렸다. 그리고 SK가 뭐 3점 방어에는 조금 약한 팀이고 그리고 장판은 이제 외곽에 역시 이제 좀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9.5라고 하면은 좀 한번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KCC가 마인을 되게 못하는 팀이잖아요. 네, 되게 못하는 팀인데
KCC가 프레를 못하는 팀인데 그게 경기를 던져버려서 그렇거든. 왜냐면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던질 수 있는 경기를 막 던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음 경기 일정이 되게 길게 있어.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거는 SK 마엔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장판 프렌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어보는 157.5 기준점이 조금 좀 높아요. 그죠? 예, 일단 장판이야 말도 안 되는 오버팀이고 SK는 뭐 반반 팀인데 저는 부산 KCC가 경기를 오늘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프렌의 오버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낮 경기라는 변수. 낮 경기는 아무래도 변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SK 마이는 조금 위험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프렌의 오버. 다음 경기 조금 어려운 경기죠. 예, 울산 모비스 대 수원 KT의 맞대결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동기부여가 상당히 있는 양 팀의 맞대결이거든요. 이게 순위가 지금 창원 LG가 어제 패배를 하면서 7경기, 모비스 7경기 반, KT 9경기. 그러니까 KT는 지금 창원 LG랑도 2경기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KT 동기부여 엄청나다. 이 경기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비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KT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2위부터 4위까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까공은 제가 봤을 때는 까공은 저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예, 까공은 제 시즌 초부터 주장하던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DB가 올라오면 모를까.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앞선 SK전처럼 좀 피가 좀 튈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정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저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한 경기를 했어요. 한 경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KT보다는 조금 낫겠죠. 예, KT는 이제 2경기를 치렀어요. 조금 타이트한 일정, 하루 쉬고 일정을 소화를 했고 오늘도 하루 쉬고 경기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장판전이 그 뭐지? 가비지 경기가 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조금 그래도 롯데를 좀 돌려줬어요. 예, 돌려줬다는 부분에서 이 체력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경기도 또 하루 쉬고 경기야. 그러니까 KT가 조금 일정이 좀 많이 빡빡해요. 예, 많이 빡빡하다. 근데 일단 오늘 경기 기준으로는 KT도 포기할 수 없는 경기고 앞선 경기 롯데를 조금 돌려줬고 브레이크가 길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을 거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모비스 어떻습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직전에 조금 안 좋았고, 근데 일단 첫 경기는 뭐 경기력이 좀 괜찮았어요, 그죠? SK 상대로 77득점. 근데 항상 이제 함지훈도 복귀를 했고, 근데 항상 이제 모비스를 보면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볼 핸들러가 좀 애매하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아쉬워요. 공격력으로 쇼부로 봐야 되는 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직전 경기에서 조금 답답함으로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쇼농, 프림, 뭐 전체적으로 득점력 이우석 삼형진 소소하게 올렸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함지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귀전에서 23분 소화를 했고요. 예, 일단 뭐 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뛸 수 있고 이거보다는 이거랑 좀 비슷비슷하게 뛰겠죠. 어쨌든 볼 핸들러가 좀 애매한 팀의 입장에서 함지훈은 컨트롤 타워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KT는 일정상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사실 KT가 최근 10경기를 보면 8승 2패예요. 근데 KT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케이스가 많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KT가 경기력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거든. 근데 결국에는 8승 1패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역시 수비력이 있어요. 이 구간의 평균 득점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공격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답답한 그런 경향은 있는데 직전 경기 어쨌든 장판전에 좀
기분 발화시를 좀 했다라는 부분들 좀 무시 못할 것 같고 일단 오늘 용병은 좀 바뀝니다, 그죠? 예, 그동안 뛰던 이제 로메로가 저는 그렇게 나쁜 용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조던 머건이 오늘부터 이제 돌아온다. 조던 머건도 국내에서 뭐 많은 경기 뛰진 않았지만 굉장히 파이팅 좋았고 나쁘지 않은 용병으로 좀 보이기는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점들. 근데 확실히 프림하고 매치업을 섰을 때는 머건이 조금 밀릴 것 같긴 해요. 예, 사이즈 차이도 있고 좀 그렇다. 전체적으로 저는 모비스가 이제 슬슬 한번 이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양팀 맞대결은 일단 2승 2패로 굉장히 박빙입니다. 최근 두 경기는 KT가 이겼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배당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1.54면. 저는 모비스 쪽으로 조금 더 배당을 줬다면은 들고 가볼 만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핸디 역시 2.5. 프렌 찍고 싶은데, 핸디를 조금 좀 짜게 준 게 확실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역시 굉장히 좀 박빙의 승부가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KT 프렌하고 5. 5.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더사이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언더사이드가. 예,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조금 좀 뻑뻑한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선 SK전에서도 좀 득점이 좀 개운하게는 안 나왔거든. 그리고 KT가 지금 포워드진이 전부 복귀한 시점에서는 좀 너무 그 언더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사이드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음 경기는 대한항공 대 현케. 이 경기는 별로 분석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롯데 때문인데요. 그죠? 일단 현대캐피탈이 직전 경기에서는 롯데를 좀 심하게 돌렸어요. 그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심하게 돌렸다. 이 경기에서 허수몽 빠졌죠. 최민호 빠졌죠. 그리고 주전 세터 빠졌죠. 핵심이 3명을 빼버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대한항공을 상대를 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경기가 라인업이 나올 때까지는. 음. 왜냐면 땅콩하고 현대캐피탈은 이제 포시에서 만날 수도 있는 팀들이고, 예, 그리고 땅콩하고 현대캐피탈은 굉장히 좀 라이벌 매치업이고 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오늘 경기 힘을 어느 정도 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전 경기처럼 좀 극단적으로 힘을 뺄까라는 생각 정도도 들어요. 음. 그래서 이 경기는 라인업을 보고 가셔야 된다. 무조건. 예, 라인업을 보고 하셔야 된다. 지금 땅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보하고 지금 승점이 1점 차기 때문에 땅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동기부여가 상당히 있는 시점이죠. 예, 그리고 지금 경기력은 조금 좀 올라오는 시점이긴 하고 직전 경기는 제가 마인을 봤는데 역시 마인은 잘 띄워줬고 휴식 기간이 조금 좀 부여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올라온 경향은 있었다. 근데 오늘 이틀 쉬고 경기예요. 그래서 형케가 저는 라인업을 조금 직전 경기보다는 힘을 좀 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형케 사이드, 프렌 사이드가 일단은 좀 좋아 보이고 근데 라인업을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예, 이건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인업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말 밖에는. 다음 경기는 우리은행하고 이제 스타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죠, 그죠? 예, 여자 농구가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은행 대 스타즈, 스타즈 대 우리은행. 일단은 약간 이제 프랜사이드가 이거 개나소나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경기거든요. 예, 약간 이제 독이 든 성배 같은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프랜을 안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이 양 팀의 우리은행은 어떤 팀이에요, 형들? 우리은행은 수비의 팀이야. 그죠? 여기는 득점이 뭐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예,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란 말이야. 수비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은근히 시원한 마인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일단 오늘 하름지 돌아옵니다. 그죠? 예, 하름지 돌아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비팀이야.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김단비를 중심으로 시즌 막판에는 조금 득점력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원한 마인 잘 못하고. 그리고 스타즈는 좀 어떤 팀입니까, 여러분들? 잘 비비는 팀이거든요, 스타즈는. 그쵸? 스타즈는 홈 원정 차이가 진짜 굉장히 극심한 팀이기는 하죠. 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진짜 좀 아쉽기는 해. 그렇기는 한데
잘 비비는 팀이야. 그리고 시즌 말미에는 원정에서도 굉장히 잘 비비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죠? 예, 원정 경기력이 진짜 안 나왔던 팀인데 시즌 막판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원정에서는 어떤 팀을 만나도 잘 비볐고 강한 팀을 만나서도 잡는 경기들, 비비는 경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단 양 팀의 맞대결을 올해를 보면요. 올해 이제 몇 경기 했더라? 6경기 했거든요. 6경기에서 5가 안 뜬 경기가 딱 한 경기예요. 6경기 중에 5경기가 5야. 5점 차 안의 경기야. 우리은행이 많이 이겼죠. 예, 5승 1패로 많이 이겼고, 스타즈가 한 번 이긴 경기는 홈 경기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은행이 뭐 패배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양 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6.5 프렌을 안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경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그죠? 오지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핸디를 크게 줬다라는 부분들. 독일은 성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안 보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점을 좀 낮게 주긴 했어요. 118점.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포스트 시즌의 특성. 예, 그리고 양 팀 다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골밑 수비가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타즈가 수비가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시즌 막판에 이제 체력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지만은 오늘은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높은 팀이란 말이야, 스타즈도. 예. 페인트 좀 수비가 약한 건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시즌 치르면서 좀 채워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의 언더, 예, 그리고 일반승은 우리은행 사이드 안 보기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토를 하면서 항상 너무 뻔히 보이는 경기, 소위 꼬신바리 경기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 언더 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노 가스. 이 경기는 둘 다 백투백 경기입니다. 예, 둘 다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경기겠죠, 그죠? 예. 근데 사실 뭐 백투백이 이렇게 크게 대세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돼. 왜 그러냐면 뭐 브레이크가 좀 길었으니까. 일단은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시점에 있죠. 저 이정현까지 복귀를 했어요. 직전 경기. 직전 경기 이정현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3, 4분을 소화를 했고, 물론 이제 뭐 2득점, 1, 2바운드, 1어시밖에 올리지를 못했지만은 일단 이정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스페이싱적인 측면. 이 경기에서 캔바우가 진짜 뭐 미친 날라다녔죠. 예, 저는 DB가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점에 DB도 두드러 팼다. 라는 부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DB 어제 경기에서는 사실 DB가 경기력이 어제도 좋았어요. 예, 좋았고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3쿼터, 4쿼터에 조금 이제 슛감이 좀 마탱이가 좀 가면서 빌미를 줬고 캔바우의 미친 화력으로 연장까지 가면서 승리를 거뒀다. 근데 이제 백투백이고 직전 경기 연장을 뛰었다는 부분에서 오늘 살짝 좀 걸리기는 걸립니다. 그죠? 캔바고 역시 이제 좀 기대를 좀 받던 자원이에요. 그죠? 올 시즌 이제 아시아 쿼터 용병 중간에 들어온 선수 중에 제일 기대를 받았던 게 이제 캔바오고 카굴랑안인데 역시 캔바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굴랑안도 뭐 나쁘진 않아. 카굴랑안도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가 아직 신인이거든. 그지? 데뷔를 여기서 한 거야. 클브에서. 대졸 신인 선수기 때문에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좋은 슛감, 좋은 패스 감각 있긴 한데 캔바오하고 비비기는 조금 좀 아쉽긴 하죠. 예. 선호가 잘하는 이유는 뭐 일단 캔바우가 좀 크죠. 예, 캔바우하고 윌리엄스 굉장히 좋은 용병들이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임동섭이 외곽 슛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다가 이제도 늘 기본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고 여기에다 이정현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주전 멤버만 보면 현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안 밀리는 팀이에요. 그죠? 어떤 팀하고 내놔도 별로 안 밀려. 윌리엄스, 임동섭, 이정현, 이재도, 캔바오. 화려하죠. 예,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어제 연장 접전을 펼쳤다는 거야. 근데 형들 나는 이게 브레이크 길었잖아. 예, 좀 뛰어도 돼.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좀 뛰어도 돼.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농구 굉장히 힘든 스포츠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타격이 심할 것 같진 않아요. 예. 길었잖아 브레이크. 그리고 뭐 이정현 뭐 오래 쉬었고 앨런 윌리엄스도 오래 쉬었고 그 캔바우 뭐 젊고 저 일단 선호 봅니다 오늘. 전 선호 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슛감 자체는 뭐 쏘쏘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김낙현이 아직 컨디션이 조금 좀 덜 올라온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스가 이제 개인신이 이겼는데 니콜슨이 혼자 똥꼬쇼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니콜슨이 37득점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누구 하나 힘을 좀 보태지를 못하는 모습. 김낙현은 이제 부상 복귀 후에 2경기 소화를 했는데 컨디션이 이제 한 경기는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에서 영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아직 좀 완벽한 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직전 경기에서 김낙현이 15분밖에 안 뛰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기에서 좀 기득해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아쉬워요. 예,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슛을 좀 책임져 줬었던 전현우도 최근에 좀 내동 이제 슛감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 전체적으로 폼이 좀 아쉽다. 니콜스를 제외하면은 김낙현이 조금 좀 끌어줘야 전체적으로 팀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김낙현이 2경기에서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일정 이슈라고 봐요. 저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고양 소너가 훨씬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시점 기준으로. 근데 이게 백투웨이고 여기 연장을 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고개 하나 좀 걸려. 예,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폼 그리고 주전의 라인업 폼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소노가 앞살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소노 사이드를 오늘도 한 번 더 들고 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언어버가 살짝 고민이 되죠. 예, 소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기준으로 오버팀의 기조로 보여주고 있고 가스는 언더팀의 기조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일정상으로는 양팀 언더를 보는 게 맞는데 기준점이 조금 낮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스도 지금보다는 득점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버가 조금 땡기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언어바는 일단 농구는 다음 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건드려도 어느 부분 조금 좀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스 마인 보고요. 뭐 고배당 같은 데서 오마인 같은 것도 한번 좀 찍어볼 만하지 않나. 오마인 같은 것도 일정상에 좀 부담이 있긴 한데 부담이 있으니까 배당이 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경기는 고양 소노사이드 오너버가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전 오바 봅니다, 오바. 현건 GS 이 경기도 형들 라인업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감독님께서 우리가 승패는 신경 쓰지 않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몇 경기는 좀 제대로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확한 워딩은 3경기였어요. 3경기. 근데 지금 오늘 홈에서의 경기란 말이야. 그리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한 번씩 뛰어주게 하는 게 낫단 말이야. 결국엔 포시를 준비해야 되는 팀이니까. 너무 안 뛰게 하는 건 그래. 근데 양효진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양효진은 지금 부상을 살짝 달고 뛰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맹점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또 홈 경기이긴 하니까 오늘은 로테를 직전 경기보다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업을 보고 가시라는 말밖에 또 할 말이 없어요. 현대건설 사실 플라인업이 그러니까 오늘 라인업을 좀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양효진이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해. 양효진은 부상을 좀 안고 있으니까 양효진은 안 뛸 가능성도 있어.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세타가 또 부상이거든요. 그죠? 주전세타가 또 부상인 상황인데도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을 좀 패버렸어. 지금 팀 자체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시점. 일단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저는 양효진은 안 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양효진이 지금 100% 상태가 아니니까. 어쨌든 경기 감각 유지라는 건 조금 뒤에서 해줘도 되는 거니까. 근데 몸에 이슈가 있는데 경기 감각 유지한다고 뛰게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 그치? 양효진 난 안 뛸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풀로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역시 뭐 그러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좀 전개될 것 같죠. 저는 그래도 일단 일반승은 GSI도 보고요. 프레는 현대건설. 근데 저는 언어바는 여배에서 항상 184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양효진 안 나오는 거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언어바는 일단 언더사이드. 일단 언더사이드. 일반승은 GS. 양효진이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프레는 현대건설. 근데 3대1 정도
저는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6경기 좀 쭉 알아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경기들이 있는데 전 좋아 보이는 경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잘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